우리가 지난 태국전에서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의 움직임이 아니었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김진수와 서령우 이 두 명의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좌우 측면을 흔들어 놓는데 약간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인 선수 배치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최전방에 주민규가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가 됐잖아요. 이때 손흥민이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가운데로 들어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는 김진수가 올라와서 이 왼쪽 공간을 좀 채워줬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이 왼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중원 싸움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주변에서 손흥민을 도와주는 이런 움직임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공격성이 강한 선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먼저 많았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공격을 시작할 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주민규의 옆자리 혹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프리롤처럼 움직이고, 이때 상대 수비가 당연히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손흥민을 따라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태국 자체가 워낙에 좁은 수비 간격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요 라인 사이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재성이라던가 황인범 이런 선수들도 요 가운데 사이에서, 좁은 수비 공간 사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게 태국의 기본적인 전술 방향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흥민이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좀 끌어당기면, 특히나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 시작을 많이 했다 보니까 수비가 한쪽으로 쏠릴 때 간격도 좁고, 그리고 한쪽으로 좀 쏠리면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진수 선수가 과감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측면을 이미 넓게 선점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안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김진수 선수가 약간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대편 공간을 빠르게 넘어오는 패스를 주지 못해요. 패스가 건너서 오다가 김진수 선수가 그제서야 올라갈 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대 수비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패스가 안 오니까 김진수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나가면서 김진수의 움직임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전형 자체가 김진수가 넓게 서 있으면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올지 아니면 손흥민을 마크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손흥민에게 더 공간이 좀 생기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손흥민에게 찔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스를 넣기 위해서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백승호를 이 뒤에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백승호 선수도 김진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간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가 이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거의 단 한 차례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를 약간 뒤편에 기용하는 의미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물론 이 황선홍 감독이 김진수 선수를 약간 안쪽으로 기용을 했던 이유는 이 황선홍 감독의 아시안게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최근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전술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수비 라인 앞에 있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기용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선수를 공격적으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선수를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림픽 대표팀이 서아시아 챔피언십을 하잖아요. 그 옆에서 뛰는 이 김동진이라는 선수도 있는데, 그 김동진이라는 선수도 백승호 선수랑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선수예요.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및 약간 올라가서 뛰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약간 뒤쪽에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로 볼 배급을 해라, 그 역할을 황선홍 감독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게임 때 이 선수가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았을 때 찔러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때문에 쓰는 건데, 그러면 수비가 약해지니까 풀백을 그러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백승호를 도와주자, 이런 이제 형태로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아시안게임 대표팀, 그리고 이번에 임시대표팀을 맡은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약간 이런 전술을 쓰고 있거든요. 김진수 선수가 조금 더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손흥민도 안으로 들어오고 김진수도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왼쪽 라인의 공격이 무뎌졌다. 이 포인트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은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이명재 선수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명재 선수가 과감하게 계속 올라가서 측면을 계속 넓혀주려는 움직임을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가 약간 끌려 나오면서 이제 경기 중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냐면,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혹은 이제 반대편까지 막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명재가 막 올라오니까 수비가 약간 끌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장면. 그 태국전 막판에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장면이 왜 나왔느냐. 왼쪽 라인에 이명재가 나와서 측면을 넓게 써주니까 가운데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이 좀 나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이제 오히려 이 태국이 수비적인 전형을 촘촘하게 만들었을 때는 상대 수비를 얼마나 더 넓게 끌어당기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뭐 조직력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손흥민, 이재성, 주민규 막 이런 선수들이 마치 우리가 뭐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뭐 원투 패스 주고받고 조직적인 측면이 다듬어지질 않으니까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죠. 전체적인 틀이라도 상대 수비를 넓게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왼쪽 라인에서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을 때는 매우 부족한 모습이 나왔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른쪽 라인도 사실은 이번 경기가 황선홍 감독이 엄청난 공격적인 전술을 짜고 오거나 뭐 전술적인 그런 측면을 발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선수 배치 정도는 정상적으로 이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정우영 선수의 기용은 그 베스트 11에서 가장 미스였어요. 왜 그러냐면 정우영 선수는 손흥민 선수랑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 왼쪽 라인에 있다가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침투 혹은 압박,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 이게 정우영 선수의 장점인데 오른발을 쓰니까요.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에 둬버리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뭐 왼발로 패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왼발로 슈팅을 하는 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물론 이제 유효 슈팅이 하나 나왔지만,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고 달려서 크로스, 이거는 또 정우영의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됐냐면 정우영이 바깥으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이 안쪽에서의 플레이가 거의 안 나오니까 정우영의 존재감이 좀 없었죠. 대신에 서령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승호를 도와주기 위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가운데에서 올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좀 뛸 때가 있었어요. 그 아시안게임 때 황재원 선수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 그 올림픽 대표팀 경기에서도 황재원과 이 조현택, 이 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황재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누군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이 공간으로 뛰어요. 서령우 선수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마 황선홍 감독이 본인의 스타일을 여기서는 그래도 추구한 것 같아요. 근데 정우영과 서령우, 이 두 선수가 조직력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여기서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자연스럽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서령우는 공간으로 침투해가고 반면에 정우영은 뛰어들어가는 서령우한테 패스를 하는 게 아니라 서령우가 있는 자리에 패스를 하다 보니까 서령우는 뛰어가는데 뛰어들어가는 그 뒤쪽으로 패스를 줘요. 이 미스가 지난 경기에서 한 두세 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이없게 볼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이 지난 경기에서 정우영을 기용하는 측면도 오른쪽 라인이 잘못됐고, 안쪽에서 서령우와 정우영의 콤비 플레이도 호흡이 안 맞아 보이고, 근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적인 인버티드 풀백을 하고 싶다면 서령우보다는 김문환이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미스가 좀 많았어요. 이게 최근에 뭐 울산에서는 이런 플레이가 그래도 꽤 잘 나오는데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약간 볼 터치에 미스도 많고 어이없이 볼을 뺏기는 장면도 많고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울산에서는 서령우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라인 사이로 막 엄청나게 막 공격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올라가서 하는 플레이보다는 살짝 뒤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패스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에 공간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올라와주는, 이러한 이제 약간 타이밍을 잡아서 패스를 뿌려주거나 올라가는 이러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령우 선수도 이 공간으로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본인의 익숙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문환 선수가 최근에 그 알두하일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 알두하일의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을 맡았었던 갈티에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티에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인버티드 풀백을 종종 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문환은 벤투 감독 체제에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오버래핑을 많이 하는 선수였잖아요. 그런데 알두하일에서는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히트맵도 그냥 다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공간이 생기면 이때 언더래핑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문환 선수가 기본적으로 서령우 선수보다는 약간은 스피드 있는 공간 침투, 오버래핑, 언더래핑 이런 거에는 더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중간에서의 이제 수비 밸런스를 잡아준다거나 빌드업을 할 때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이런 건 서령우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어도,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 정우영을 뒀다면 뒤쪽에 있는 선수라도 조금 더 직선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공격적인 측면을 살릴 수 있는 김문환을 배치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기는 이제 왼쪽 라인에서의 전술적인 측면을 살펴봐도
김진수보다는 이명재가 조금 더 넓게 쓰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서의 측면을 살펴봐도 일단 정우영의 활용법도 좀 안 좋았고, 정우영이 있다면 조금 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서령우가 아니라 김문환이 나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태국 원정에서는 어떤 조합으로 나올진 모르겠지만 황선홍 감독이 이 좌우 풀백의 성향 자체도 더 파악을 해서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왼쪽 라인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황선홍 감독의 약간 단점이기도 해요. 그 아시안 게임 때도 그랬고요.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이제 자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인버티드 풀백을 좀 쓸 거면 이 측면 공격수는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런데 인버티드 풀백을 쓰면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성향의 측면 공격수를 써요. 채널에서 이제 설명을 아마 들었을 건데, 황선홍 감독의 전술에서 풀백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측면 공격수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상대가 수비하기가 너무 쉽다. 그런 측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올림픽 대표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이제 전술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게 그냥 인버티드 풀백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측면 공격수와 풀백의 성향을 좀 더 파악해서 한 선수가 들어가는 선수면 올라가는 선수가 좀 있어야 되고, 풀백이 들어가는 선수면 측면 공격수가 나와줘야 되고, 이런 좀 조합을 잘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태국이 본인들의 홈이겠지만 아마도 홈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자리를 지킨다면 이 수비 라인을 끌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 수비를 끌어내기 위한 뭐 세밀한 전술적인 측면 이런 건 바라지 않지만 전체적인 틀이라도 잘 구성해 온다면 우리 선수들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팀이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 좌우 측면 풀백에 대한 고민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